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혀 통증이에요. 혀, 구강 쪽, 혀, 입술, 잇몸, 볼 안쪽, 아무튼 입 안 하고 볼이 아프고 그 다음에 혀가 아픈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건데요. 자, 환자분들이 혀 때문에 아파서 오시는 환자들 굉장히 우울해하세요. 왜냐하면 혀 아픈 사람도 있냐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혀가 아프다니까 남편이 혀가 어떻게 아프냐, 혀가 왜 아프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혀 아프면 굉장히 괴로워요. 자, 비유를 해볼게요. 혓바늘이 한두 개 돋았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신경 쓰여, 그죠? 그리고 입 안에 이렇게 헐면 피곤하면 노랗게 굼잖아요. 하나만 이렇게 구멍 생겨도 엄청 아파요. 그런데 이제 그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시로 혀가 아프고 화끈거리는 환자들은 오시면 너무 괴로워해요. 막 2, 3년 동안 맨날 혀가 아프대. 진짜 혀 이렇게 내밀어 보라 하면 혀가 막 퉁퉁 부었어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 혀에 유관상 문제가 생긴 걸 모른다? 제가 혀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환자분 갈라져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갈라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 혀가 많이 부었네요, 치흔이 생겨 있네요 얘기를 하면 치흔이 뭐예요? 혀가 부은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 안에 들어있는 혀를 남 혀를 갖다가 입 벌려서 혀 내밀어 보라 해가지고 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혀 상태만 계속 이렇게 내밀어 보다 보니 건강한 혀가 어떤 형태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일단 혀가 아프고 통증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혀가 많이 붓습니다. 우리 무릎 아프고 발목 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발목 붓잖아요. 똑같아요. 혀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혀들은 먼저 붓습니다. 아랫니가 이렇게 있고 윗니가 이렇게 있는데 혀가 원래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꾸 데이면 아프잖아, 그죠? 이게 스쳐지면은 이 마찰로 인해 가지고 통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혀가 까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손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원래 건강한 혀는 이렇게 말할 때 치아에 대이지 말라고 안에 속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프면은 부어요. 혀가 웅 부푼단 말이에요. 부풀면은 어떻게 돼요? 이 아랫니 사이에 혀가 치아 사이사이에 끼게 돼요. 끼게 되면서 테두리가 쭈글쭈글해져요. 치아 모양으로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어머님들 오시면은 오른쪽만 아파요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혀면 전체가 아파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혀 테두리 전부 다 아파가지고 나 막 이 말도 못하겠다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자결감 증후군,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생기면 어떤 다른 치료를 시도해 보셨던 환자분들은 이비인후과나 구강내과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구강내과는 치과에 있죠, 그죠? 자, 다녀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갔다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리보트릴이라고 해가지고 혀에 올리는 약을 주더라. 그 다음에 가글을 주더라. 그 다음에 드라이문트라는 연고를 주더라. 근데 별로 모르겠다. 소염제, 항생제도 좀 주던데 덜 아픈지 모르겠다 하시거든요. 자, 혀세포가 고장이 나면 제일 많이 느끼고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자결감과 화끈거리는 통증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분들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신경안정제를 자꾸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분한테 물어본대요. 처방한 의사한테. 왜 신경안정제 주냐? 그러면은 환자분이 예민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을 쓰면 좀 낫다고. 근데 그걸 써가지고 나으면은 한의원에 오시나? 안 오잖아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차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차도가 왜 없을까요? 자, 신경이 예민하든 말든 어쨌든 세포에 변화가 생겼어요. 아프게끔. 그죠? 이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방치료는 이 설세포에 통각세포가 예민해져 있는 걸 감소시키는 약을 써요. 산치자, 황련, 황금, 그 다음에 길경, 연교 이런 약재들로 통증이 감소되고 붓기가 줄어들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자, 입마름도 심한 경우가 있는데 입마름과 그 다음에 이제 발음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는 2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안녕!